퇴직하면 시간이 남아돌 줄 알았지.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젊었을 때는 일이 많아서 쉬고 싶더니 이제는 너무 한가해서 심심해 죽겠네. 나이 드니까 돈 쓰는 것도 조심스럽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자니 답답하고.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회사와 사회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문제는 뭘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 갑자기 주어진 자유가 오히려 부담스럽고 너무 여유롭다 보니 무료함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인생 후반전을 더 활기차고 보람차게 보낼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즐겨볼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잘 오셨습니다. 돈 걱정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대한민국 60대가 가장 쉽게 즐길 수 있는 취미 6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독서 무료한 시간을 채우는 최고의 취미. 퇴직하면 한가하고 좋을 줄 알았죠. 그런데 시간이 너무 안 가네요. 처음에는 마냥 좋았습니다. 아침에 알람 소리에 쫓겨 일어날 필요도 없고 꽉 막힌 출근길도 이제는 남의 일이었으니까요. 하루 종일 편하게 TV도 보고 스마트폰으로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면서 이제 좀 쉬어보자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보니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고 있자니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해 보이고 괜히 허전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주변을 보니 친구들은 다들 자기 일로 바쁘고 만나도 할 이야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사회 돌아가는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는데 요즘은 대화 주제도 한정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도서관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괜히 발길을 멈추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렇게 책이 많은데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책을 읽었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책 한 권을 골라 집으로 돌아왔죠. 처음에는 몇 페이지 읽다가 딴 생각도 나고 금방 지루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책 속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면서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역사책을 보면서 몰랐던 사실에 감탄하기도 하고 소설 속 주인공의 감정에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왔는데 세상에는 아직도 내가 모르는 것들이 참 많구나. 책을 읽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각도 깊어졌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본 사건도 책에서 본 역사와 연결되어 이해가 더 잘 되더군요.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내가 요즘 이런 책을 읽었는데 말이야 하면서 이야기가 술술 풀렸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다양한 주제로 대화할 수 있어서 더 재미있어졌죠. 무엇보다도 책을 읽으면서 하루가 무료하지 않았습니다. TV를 틀어놓고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대신 책 한 권을 펼치면서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권, 두 권 읽다 보니 더 많은 책이 궁금해졌습니다. 퇴직 후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될 때 가까운 도서관부터 한번 들러보세요. 무료한 시간 속에서 새로운 흥미와 배움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봉사활동 나누는 기쁨, 얻는 행복. 퇴직하고 나니까 쓸모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이런 허전함을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우연히 지니 지역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 봉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마침 특별한 일정도 없던 터라 한번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작은 일 하나에도 고마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봉사활동을 하러 갑니다.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스스로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도 나누면 나눌수록
내 마음이 더 풍족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남아도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나눔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를 돕는 일은 결국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3. 걷기 몸도 마음도 가볍게 만드는 최고의 운동. 젊었을 때는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앉아있네요. 퇴직 후 한동안은 여유로웠습니다. 아침에 늦잠도 자고 천천히 커피도 마시고 TV 앞에 앉아 하루를 보내곤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허리도 뻐근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는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는데 이제는 움직일 일이 별로 없으니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동네 공원을 산책하던 친구가 그러더군요. 너도 아침에 한번 나와봐. 걷다 보면 몸도 개운해지고 기분도 좋아진다니까. 처음에는 그냥 하는 말이겠거니 했지만 한번 따라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모처럼 운동화 끈을 묶고 집 앞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신기하게도 공기를 마시면서 걷다 보니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시원했고 가끔씩 스치는 바람이 기분 좋았습니다. 혼자 걸으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다 보니 마음도 정리되는 기분이었죠. 그러다 보니 매일 아침 걷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만 걸어도 힘들었는데 어느새 30분, 1시간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자연스럽게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허리나 무릎이 덜 아프고 하루 종일 기운이 나는 게 신기했습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걷다 보면 비슷한 시간대에 산책을 나오는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들끼리 스쳐 지나가는 정도였는데 몇 번 마주치다 보니 서로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게 되고 가끔 날씨 이야기도 하게 되더군요. 이렇게 조금씩 사람들과 소통하다 보니 혼자 집에만 있을 때보다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TV를 보고 있으면 시간은 빨리 가지만 걷고 나면 하루가 더 알차게 느껴집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기분 전환을 위해서도 걷기만큼 좋은 운동이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운동화 끈을 묶고 가볍게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10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한층 좋아지는 변화를 직접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4. 글쓰기 내 이야기를 기록하는 시간. 퇴직하고 나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보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 자신을 위해 무엇을 했을까? 퇴직 후에는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예전처럼 회사에서 매일 얼굴을 보던 동료들도 이제는 연락이 뜸해지고 아이들은 자기들 인생 살기에 바쁘고 친구들도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 자주 만나기도 쉽지 않죠. 어느 순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글쓰기입니다. 처음에는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글을 써?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거창한 글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가볍게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공원에서 본 풍경, 옛날에 기억나는 추억, 지금 느끼는 감정 같은 것들이죠. 글을 쓰다 보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어제는 그냥 지나쳤던 일이 오늘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고 예전에 경험했던 일들도 글로 정리하면서 다시금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처음에는 일기장에 한 줄, 두 줄 쓰던 것이 점점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전 직장에서 있었던 일, 젊은 시절의 추억,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들. 그렇게 쓰다 보면 이런 이야기는 아이들에게도 들려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블로그나 SNS에 짧게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요즘은 중년 블로거나 퇴직 후 글쓰기라는 키워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접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글로 소통하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분들도 많죠. 무엇보다 글쓰기는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글로 정리하면서 두뇌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이죠. 실제로 글을 쓰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이 더 오래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들이 가장 소중한 기록이 됩니다. 내가 직접 써놓은 글이 나중에 가족들에게도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공책 한 권을 꺼내서 가볍게 써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몇 줄이라도 좋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정리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퇴직 후의 삶은 생각보다 길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 이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더디게 가지만 뭔가 시작하면 하루하루가 기대되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회사와 사회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몸과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과 소통하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인생이 훨씬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롭게 시작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딱 시작하기 좋은 나이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나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디뎌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여러분의 인생을 스케치해드리는 청춘 스케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